네, 안녕하세요. 2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얘기부터 해야죠. 오늘 3천선이 깨졌고 헤드앤숄더인가 지난 2월 21일에 말씀드렸던 엄청 오래됐네요. 어쨌든 이때 주식시장 과열 가능성을 보여드렸었죠. 여기 보시면은 MACD나 RSI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연초 대비 계속 상승 중이었고 역대 최대 찍고 있었죠. 그때 3,100이었네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대부분 뭐 시황이나 증권사나 주식 방송은 떨어질 땐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 시황 뭐 보니까 뭐 안심해도 된다. 뭐 하여튼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안 좋은 뉴스를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고 괜찮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 일이니까 좀 안타까운 건 있죠. 너무 편향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2월 21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 가능성이 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텐데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려다가 좌절된 다음에 다시 좌절되는 거죠. 사람 심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홍콩 주식시장 하락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장중에 반등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좌절되고 하락했죠. 그래서 RSI의 과열은 좀 많이 해소됐어요. 많이 8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이고 물론 보조지표가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떤 상징적인 수치인 3천이 깨지고 지금 50일 전에 걸려 있죠. 그러면 연초에 어떤 그런 열정, 사람들이 주식에 모두 다 돈을 넣고 잘 될 거란 열정,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파는데 개인이 열심히 사는 그 열정이 지금 얼마나 뜨겁냐. 좀 그렇죠. 10만 전자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8만 원대죠. 삼성전자.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포텐셜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랬느냐.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 코스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뭐 방송도 많이 보시고 자료도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주도하고 있던 거 굉장히 작년 몇 달 전만 해도 계속 뉴스에 실리던 자산군들이 하락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마치 스포츠 시장처럼 잘 나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잘 나갈 땐 타이거 우즈 얘기만 하다가 뭐 골프도 그렇고 모두 다 생각해 보세요. 잘 하다가 선수가 못하게 되면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한번 얘기하나 은퇴할 때쯤 한번 얘기해. 계속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 모터스 900달러 찍었다가 비트코인 사고 나서 비트코인하고 연동하고 있죠. 보유 현금의 10%가를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있으니 비트코인이라는 엄청 큰 변동성 있는 자산에 연동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만들고 뭐 혁신을 얘기하다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좀 뭔가 기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애매하잖아요. 머스크도 자기 SNS에 비트코인에 유혹이 있다 이런 거 그걸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테슬라의 컨셉과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 그래도 전기차를 앞으로는 몇백만 대, 몇천만 대 팔아야 수익이 나는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 사실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제 생각에 구글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테슬라 전 응원하는 쪽이지만, 과연 재무적으로 지금 가격에 테슬라를 사는 걸 추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 주식,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 주식들이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트럼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는 더 조직적으로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죠. 중국 주식하고 우리하고 연동되잖아요. 오늘 홍콩에서 보듯이 중국은 주식시장 부양해서 체제를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집권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오히려 버블이 일어났을 때 위험했죠. 천안문 사태처럼. 그래서 중국은 버블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산시장은 어떻게 컨트롤 가능하지만 아마존도 기고 있죠. 그 CEO 사퇴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 차트만 보시면 2019년 요때에 $2,000 이런 기업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가. 물론 이제 이자율이 낮아진 거 있죠. 근데 이자율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좀 애매하다. 그리고 되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 가격이에요. 138까지 갔다가 그걸 달러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133인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채권의 총량은 그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채권 가격이, 특히 회사채가 절대 가격이 스프레드가 아니고 절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왜 안 좋은가? 이 그래프는 각 중앙은행, 주요 중앙은행 3개, 연준하고 ECB하고 BOJ의 자산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최근에 그 연준은 77%, 최대 80%까지 전년 대비, 작년 3월에 거의 제로였다가, 그러니까 작년 2월 3월에는 ECB, BOJ, 페드가 전년 대비 자산을 늘리지 않고 있었어요. 거의 제로, 어떤 건 마이너스죠. 연준은 2017년 말부터 18년, 19년 중반까지 오히려 자산을 줄였어요.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라기보다 긴축, 자산을 줄였다고요. 그 돈을 일종의 회수한 거죠. 작년 3월에 그 팬데믹 터지면서 급격히 늘렸죠. 연준은 거의 80% 늘렸고, BOJ랑 ECB는 50%, 지금 50%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팍 늘렸잖아요. 거의 세 중앙은행 합쳐서 거의 8조 달러씩이니까 24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1년 GDP가 명목으로 1800조 원 정도 되니까 달러로 하면 한 1.5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한 이 세 중앙은행만 우리나라 한 2, 30년 GDP 땡긴 겁니다. 근데 이제 3월이 되면 요게 하락하죠. 당연히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이제 자산 매입하겠다고 한 레벨에서 지금 자산 매입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정부는 중앙은행 하고 상관없이 재정 부양을 해서 채권 시장에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데 회사채도 엄청 늘어났죠. 채권이 한번 발행되면 순상환, 그러니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 채권을 갚냐?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계속 롤오버합니다. 또 채권 발행해서 그거 갚고, 또 채권 발행해서 그거 갚고. 그래서 채권이 한번 늘어나면 잘 줄어들지 않아요. 거기에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지금 더 사주겠다고 발표한 건 없죠. 계획대로만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년 대비 돈 투입 증가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주식 상승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017년 엄청 좋았죠. 하지만 2018년, 19년 초 중반까지는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모든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줄이고 있었어요. 또는 자산을 투입하는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래서 3월, 4월, 5월이 되면 이 그래프는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자산시장이 당연히, 또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연준이 시장에다 돈을 주는 속도가, 그리고 자산 가격이 지난 3월에 비해서 더 올랐어요. 연준이 똑같은 1조 달러를 그 시장에 줘도 임팩이 다르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더 비싸졌기 때문에 똑같은 1조 달러를 풀어도 시장을 받치거나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금리 상승 많이 되는데, 대부분의 주식시장 시황 설명 전략은 이게 경기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왜 주식시장하고 자산 가격이 이 높은 가격에 있냐? 팬데믹이고, 팬데믹 전에 경기가 좋았나요? 경기가 좋은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2008년 이후로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은 2017년 정도 잠깐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미국 정도에서만. 그런데 경기 회복 기대감은 팬데믹 이후에 있다. 인구는 더 줄었고, 고용시장은 더 악화됐고, 중앙은행하고 정부 재정 투입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경기가 회복된다. 본격적인 회복이 된다. 중국은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와 어떤 그런 투자, 중국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갖췄는데, 더 중국이 투자하고 더 커머디티를 사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가격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 금리 상승이 과연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인가? 보시죠. 2020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GDP 대비 국가 부채 또는 뭐 전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즉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오히려 줄었죠. GDP는 작년에 마이너스니까. 부채, 빚은 늘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빌려가서 뭘 하거나 또는 유동성이 많다는 증거도 되죠. 하지만 올해에 돈을 벌어야 뭐 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려준 쪽에서 이제 더 못 빌려주겠는데, 또는 롤오버 정도만 해준다면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이 더 투입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중앙은행이 돈을 국채 매입이나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줘도 국채, 그러니까 정부가 빌려간 돈하고 기업이 돈을 빌려가면 그 돈은 금융시장에서 빠집니다. 기업이 물론 그걸 은행 계좌에 넣어놓죠. 하지만 그거는 MMF 정도 돌리거나 단기 RP로 돌리지 어떤 금융시장에 다시 재투자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월급을 주면 물론 그걸 또 개인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하니까 돈이 있지만, 어쨌든 산업, 현실 세계로 빠져나간 돈은 금융시장에서 일정 부분 퇴장됩니다. 지금 주식 올라간 거, 채권 올라간 거, 뭐 집값 올라간 거, 주거용 집값만이죠. 상업용 부동산 처참하니까. 그것들은 다 그냥 유동성 힘이잖아요. 중앙은행이, 정부가 금융시장에 밀어넣어서 뒤처질까봐,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는 캐시가 있는데
못 따라갈까봐, 이 캐시가 쓸모없는 게 될까봐 따라 산 거죠. 포모라고 하는데, 그때는 밸류에이션은 다 제껴 두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뭐 그 수많은 금융시장 또는 금융이론 CFA 이런 데서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하지만 정작 모니터 앞에 앉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GDP 대비 또는 이 채권의 절대량 늘어난 게 줄어들 거냐? 더 늘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누가 벌어서 또는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채권을 상환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강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빌려준 쪽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게 요즘에 약간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압박일 수 있죠. 주기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잖아요. 예전에 양털깎기라고 말한, 지금은 뭐 미국이 저 지경이니까. 근데 양털깎기를 못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정말로 3조 달러, 총 3조 달러의 부양책을 한다면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3조 달러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쓰겠죠. 물론 경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어쨌든 3조 달러를 중앙은행이 가져간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겁니다. 연준이 더 안 사주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그 캐시가 사라지죠. 달러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통과되면 국채가 발행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파월이 어제하고 오늘 의회에서 반기 보고 이런 거 하고 있죠. 어제는 상원이었고 오늘 하원일 텐데, 뉴스는 다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파월은 워딩을 잘 보시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다. 백신 보급이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그리고 노동시장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QE를 정당화하고 있죠. 근데 그 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걱정 없다.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QE를 뭐 긴축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현 레벨의 금리, 지금 이 정도의 금리 레벨과 상승에는 그다지 나설 필요가 없다. 그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주겠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거나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면 모르죠. 그때 나오겠지만 그때 나오는 겁니다. 파월이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 전에 연준 이사들 말은, 요즘에 연준 이사들은 금리 상승, 특히 장기 금리 상승은 뭐 별거 아니다. 장기 우려 상승,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아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금리가 더 오르면 오를수록 자산시장은 압박을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식에 넣어놓으면 그 엄청난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올해 뭐 몇 퍼센트나 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좋았으니까. 근데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한 2%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 팔아서 그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뭐 자금 이동이 막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많은, 오늘 홍콩 시장도 그 거래세 뭐 이런 그런 거 늘린다잖아요. 30bp 1% 지금 미국 장기 금리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이렇게 뭐 시장 달래기,
파월 의장이 얘기해서 시장이 어제 좋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좋은 척 하다가 별로였고, 그 우리나라 한글로 된 뉴스 외신 이렇게 특히 뭐 미국이나 연준 설명 제대로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제가 따로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연준이나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 약간 딥하게 또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텐데, 보세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요 뉴스에서도 보이죠. 지금 2.16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이런데 그냥 봐도 올해 성장률이 4%예요. 둘이 합치면 명목 성장률이 6%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제로고, 물론 작년 기저효과죠. 근데 작년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돈도 엄청 많이 풀었고, 작년 성장률 대비 주가 상승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올해 명목 성장률이 6%가 되는데 채권금리가 제로, 기준금리가 제로, 거의 제로고 10년 금리가 2%가 안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채권 발행량은 30% 작년 대비 10% 늘었고 더 늘어날 예정인데 이상한 거죠. 그래서 3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정신 차리고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영국에서 G7이 모여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호주도 간다고 하는데, 그때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올해 말 중후반에 바이든이 행정부 다 꾸리고 나서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주식이 올라갈 때 좀 복병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미국이 이제 체제 경쟁 때문에 미국 경제는 살리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상승이 가능한가,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한가, 인프라 투자 얘기하는데, 인프라 투자가 2000년 초반부터 왜 안 되냐면 돈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인력과 그 앱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되는데, CEO들도 채권 발행해서 주식 바이백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이익이 많이 되는데, 인프라 투자? 그 복잡한 일을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프라 투자에 열광할까? 인프라 투자를 정말 원할까? 내 사는 집 정도의 도로 깔아주는 거 오케이지만 뭐 주간 고속도로 깔고 이런 걸 지지할까? 거기에 이권이 개입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을까? 애매하죠. 인프라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할 만한 데는 중국인데, 중국도 요즘에 좀 뭔가 좀 그렇게 활발하지 않죠. 그리고 언제 다시 코로나가 재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매크로 예상도 항상 트렌드가 있거나 그때그때 맥센스한 것들을 미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구리 가격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죠. 물론 공급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히 상반기 동안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좀 사라지고, 물가 상승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금리는 좀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1년 너무 들떠 있었고, 지금도 사실 들떠 있지만 금융시장 또는 세상이 그렇게 모두가 다 행복한 상황을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다 개인들이 행복하게 지금 잘 살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실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